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8번째 가스크드어 황금투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혼자 담배를 피면서 응시하는 장면인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뒷 배경부터 해서 그 시모노 시뇨레의 옆쪽에 그런 장식, 꽃장식부터 해서 거의 회화적이지 않아요.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보면요, 거의 툴루즈 로트렉 그림 같습니다. 19세기 전형적인 카페의 풍경을 뒷배경으로 하는 아주 그 시각적으로도 촘촘하게 모든 걸 구성한 감독의 연출력이 역력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영화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그 장면의 구도라든지 그런 걸 보시면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라든지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주머니 하면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로랑의 여자 마리를 못 봤나 지금 마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로랑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세파피니야, 디세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너 알지? 뭔가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조직원들이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일부에서 할애한 부분이 불과 12분, 전체 영화 1시간 38분 중에 12분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리고 앞으로는 진행이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건데요. 그만큼 저는 도입부의 그 무게추가 상당히 무게감이 중요해서 그 도입부의 한 10분이 전체의 나머지 한 1시간 30분, 25분하고 맞먹는 분량의 무게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노스탈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드디어 목수일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와, 너 여기서 일한다고? 여기서 잠자고? 아,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도 보게 되고요. 모든 중간중간에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데 거기도 뭐.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조직원이죠. 이 조직원을 찾았네요.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용건 말하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두목이 보자고 한다고요. 근데 아주 그 뭐야 여유 있게 비꼬면서 저놈들 뭐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찾아낸 거죠. 자, 펠릭스 르카, 네고시앙 뱅 앤 스프리티유. 네고시앙은 중간 중개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바나 이런데 와인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뱅 앤 스프리티유. 그러니까 와인뿐만 아니라 각종 좀 강화된 알코올도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르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밖에서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마리를 보고 있는 거죠. 창밖으로. 뭔가 얘기를 했겠죠. 누가? 로랑이. 그리고 드디어 아주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근데 표정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르카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르카가 지금 마리를 부른 거는 그 부하인 로랑이 마리에 대해서 좀 뭔가 언지를 해다오. 왜냐하면 다른 남자하고 자기 보는 데서 일종의 모욕을 줬으니까 거기에 응당의 그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저 장면 의미 있습니다. 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치즈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동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동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 그리고 자꾸 몸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내 일 잘 처리하고 있는지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웃는 거죠. 보세요. 그 도움을 주려고 불러놓고 본인이 작업을 거는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왜 좋아 하면서 오늘 나랑 만나고 저놈하고 끝나고 나랑 만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해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을 줄 테니까 결정해. 그리고 라옹지 가브리엘, 여기 카페 이름도 재밌습니다. 카페 이름에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이 불량배들하고 매춘부들이 중심 인물인데 늘 만나는 장소는 가브리엘 천사의 카페입니다. 저때 시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몬느 시뇨레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얼굴에 아주 천진난만함과 부드러움과 유유함을 띠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예, 생각 좀 해봐. 그리고 그 눈을 띄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서 뭐라고 조로랑이 뭐라고 했냐고 얘기하니까, 야, 일단은 그거 말고 조직의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 모자 좀 바꿔서 쓰고, 일종의 그 루카라는 사람이 이 조직의 보스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면서 열쇠를 꺼내서, 그러니까 이 조직원들을 시켜서 사람도 죽이고 겉으로는 경찰하고 같이 뭐 만나기도 하고요. 아주 그 유력한 지방의 와인 사업가로 활동을 하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뭐 살인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부패 행위를 마구잡이로 이 일당들과 하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나눠줬습니다. 알라 부자베콩 때 너희들 세 봤어? 그러니까 이제 세 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10장이었는데 그럴 리가. 그러니까 자기 돈에서 이제 세 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냐니까 알았어. 그리고 옆에는 계속 로랑이 이제 설치죠. 그러니까 로랑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 명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돈 가지고 갔지? 하면서 모자에서 세 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응징을 해야 되죠. 프레드. 자, 한 대. 그리고 저는 이 응징하는 장면 되게 간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작의 간결과 최대한 효과. 그러면서 아주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엘레강한 우아한 부분의 그 연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딱 핵심만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최대한의 그 불필요한 잡스러운 동작을 없애는 거죠. 저는 좀 불애송적인 느낌도 좀 보게 됐고요. 담배나 사오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중요한 거는 관심이 거울하고 이런 부분을 보여준 거는, 중요한 거는 오로지 지금 마리에 대한 생각만 있는 겁니다. 뭐 조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생각이 마리한테 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런 마차들, 아주 그 아기자기한 꼬마 마차인데 귀엽지 않습니까? 보면 마부 보고 부탁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그 망다가 일하고 있는 그 제재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부른다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문을 닫고요. 저 먼 거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창을 통해서 당연히 그 안쪽에 있는 여자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우연히 그 봤던 그 안쪽에 있는 여자는 여기에 그 주인 파트롱의 딸인 겁니다. 망다를 고용한 목수 사장의 딸인 거죠. 자, 다시 얼굴이 보여줍니다. 클로즈업으로. 그리고 저런 얼굴, 저 창을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등장하는 저런 얼굴. 마치 그 어린아이 둘이 그 밖에서 있고요. 화난 선생님 같은 느낌이 아닌가. 초등학생 둘의 그 순진무구한 얼굴과 선생님, 응징하려는 선생님의 그 얼굴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느낌입니다. 둘은 이제 더 이상 확인을 했으니까 말이 필요 없고 바로 이제 그 입맞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역시나 저런 얼굴은 거의 전원의 풍경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주 그 선생님처럼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식사 중이고, 기세셀라, 이때의 그 딕션 자체는 그야말로 거리의 여자가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그 질문입니다. 저 여자 뭐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당신한테 그걸 물어야 됩니다. 마담. 다시 말해서 아주 정중한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 언어에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얘기 안 했을 건데 나 약혼녀예요. 이렇게 이제 또 파고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하니까 그 잘 지내라고 하죠. 여기서 엄청나게 좀 전에 그 얘기할 때는 당신은 누구세요? 제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요. 마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뷰땅 하면서 이 창녀 같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격렬하게 경멸스러운 용어를 갖다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위선과 그런 걸 그대로 저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예절 바른 듯이 얘기하다가 사실 몸 안에 감추고 있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격렬하고 비열한 단어를 그대로 그 면전에서 내뿜는 거죠. 화가 나서 돌아오고요. 꾸아 하면서 이제 그 아주 그 성질 있는 여자죠, 마리가. 자, 막아섭니다. 분노하면서 때리는 거죠. 이거로 너가 미안하면 이거로 해서 우리 파장이네 하고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가브리엘 천사의 바인 겁니다. 오래간만에 다양한 또 스타일의 그 마차들이 보여주죠. 그리고 마차에서 일련의 무리들이 내립니다. 이 장면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상류층 부자들인 거죠. 부자들이 이런 서민들의 바에 와서 나름 즐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옮겨가겠죠. 네, 이쪽이 조용하죠. 벌써 그 옷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오케스트라 앞에 앉냐고 하면서 예, 여기는 일종의 그 무리들이죠. 호사스럽군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 꽤 재밌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라는 바 안에서 두 계층이 완전히 나눠져서 네, 마실 것은 하니까 뭐 보통 샴페인 같은 걸 시켜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 마시는 거 뭐냐 하면서 마치 뭐 동물 구경하듯이 하는 거죠. 네,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 좋다. 한쪽은 서로가 서로를 동물 보듯이 하는 거죠. 한쪽은 희한한 그 사치스러운 동물이고요. 한쪽은 정말로 재밌고 그 너무 그 서민적인 동물인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 교체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시면 연출 자체가 아주 그 디테일합니다. 얘기한 거죠, 로랑한테. 저 중에 한 명을 네가 좀 공략을 해봐라. 같이 춤출 수 있겠어 하니까 내가 직접 가보지 하고 네, 뭐 가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남자까지 얘기하니까 끌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경찰이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앉아서 이 가게에서 누굴 기다립니까? 마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일종의 그 깡피용이라고 하거든요. 와인을 팔기 위해서 이 작은 병에다가 그 샘플을 가져온 겁니다. 샘플을 어떻대? 이러니까 이 와인이 브루게이라는 와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브루게이 해서 와인 중에서 그냥 무난한 와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괜찮은 거래한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저걸 주머니에서 갖고 있다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목에다가 이상한 치장 장식까지 하고요. 일종의 그 매춘부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강력한 인물인 거죠. 본인의 그 친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아, 연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남자친구인 로랑이 다른 여자하고 춤추는 거 보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상당히 그 다양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상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 움직임, 그 대화 방식, 시선 나타난 겁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조 망다가 나타난 거죠. 각자의 구역에서 자, 조직이 둘러쌉니다. 그걸 막는 거죠, 레이몽이. 뭐 하는 거야? 해서 그러면 나가자. 아, 저놈이구나. 네가 그리고 여기 옆에서 이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확한 이 인물에 대해서 뭐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일종의 이 같은 조직의 뿌락치 같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여기 나왔습니다. 밖으로 다. 주마펠 르카, 사딕 젤크 슈즈. 내 이름 르카인데 너한테 뭐 르카라는 이름이 뭐 상징하는 바 없어? 그러니까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계에서는 나름 비중이 있는 인물인 거죠. 이름은 들은 적 있어. 난 조르즈라 그러니까 나는 너 이름 모르는데, 그러니까 착실한 놈이라고 이 부분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드디어 1대1을 몸수색을 하고요. 칼이 나왔습니다. 안 쓸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레이몽은 더 잘 디뎌야 되겠죠. 그러니까 칼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계도 보관해 달라고 하고, 이 싸움 방식 재밌습니다. 누가 허큐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중간에 그 칼, 그러니까 칼이 계속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일부에서 시몬네 시뇨레가 그 치즈를 먹기 위해서 칼을 달라고 하죠. 그런 어떤 칼의 상징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뇨레와 칼을 오고 갔을 때는 치즈를 자르는 용도였지만 여기에서 칼을 든 르카의 칼은 사람을 죽이게끔 하는 칼인 거죠. 치즈, 그 단순한 어떤 먹거리, 어떤 장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하나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부지에 준비됐어? 땅바닥에 꽂습니다. 그러면 서로 달려가서 먼저 이제 잡는 거죠. 누가 먼저 잡았습니까? 로랑이 먼저 잡았어요. 그 얼굴을, 지금 얼굴하고 눈하고를 거의 파낼 듯이 손으로 짓누르고 있는 사람은 로랑이고요. 당하고 있는 게 지금 망다입니다. 그러니까 로랑이 이기는 전세로 가는데, 저 칼을 잡고 있는 그 손목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비틀고 있는 거죠. 그건 한쪽, 그러니까 얼굴이 짓눌리냐 아니면 손목이 짓눌리냐 그 사이에 있는 건데 드디어 놓게 되고요. 연출 역시 되게 간결하면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이리저리 해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 칼로 그냥 단번에 등을 찔러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이미 죽었고요. 칼을 빼서 이제 루카한테 줍니다. 루카는 그 칼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 시계하고 그런 거는 이제 너가 그냥 챙겨라. 그러면서 아까 그 레이몽한테 주고요. 합니다. 너 우리 조직으로, 지금 그 로랑이 죽었으니까 우리 조직으로 오면 너에 대해서 아무도 발설하지 않을 거니까 너 안전할 거야.
근데 조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치우라고 하는 거죠. 저쪽으로 들키지 말고. 그리고 나타난 겁니다. 시선 교환만 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현재는 그 마리는 잘 모르고 있고요. 살아있는 거. 단지 주인공인 망다가 저기 아직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굽니까? 친구잖아요. 그 마리의 친구는 저 귀족 같은 저 상류층 계급하고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마리가 가자고 하죠.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계속해서 저 사람을 비춰주는 거죠. 바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헤어지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저 시신을 뒤로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체가 발견됐는데 시체를 직접 이렇게 들고 와요. 그리고 밖에서 쳐다보고 저 시체를 갖다 저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시체가 로랑이고요. 거기서 알게 되고요. 네, 이제 시체가 들어오고요. 네, 시체가 들어오는 방식도 거꾸로 눕혀서 아까 춤을 췄던 여자가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꾸아 하면서 놀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저런 장면들이 되게 창밖에서 저렇게 셋이서 보고 있는 장면, 저런 장면 연출들이 되게 그 인상적이더라고요. 마치 군데군데 끼어서 무언가를 보는, 이게 엄청 심각한 상황이지만 마치 아이들이 그 호기심에 뭔가를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저렇게 한편으로 보면 성인들의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저런 그 구도라든지 연출 자체는 마치 그 장난기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출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의 비극적인 면이 은근히 더 극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촘촘하게 뒤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운집해서 구경거리 난 듯 저렇게 보면서 하는 저런 그 장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구도를 통해서 역동성이 느껴지면서 아주 간결하고 깔끔한 연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막 찾아 나선 거죠. 마리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좀 전에 웃는 장면을, 아, 우리랑 같이 가죠. 왜 꼭 마리여야 되나요? 하면서 나름대로 조롱하는 그런 장면하고 이제 교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사건의 현장이 끝나고 목공소로 돌아온 거죠. 여느 때처럼 식탁에 그 식사를 준비하고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망다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꽤 그래도 그 따뜻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가려고 하는데 돈을 건넵니다. 이미 돈 다 받았지 않냐. 그리고 월급 다 받았으니까 이건 필요 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얘기하고요. 떠납니다. merci, au revoir. 저 때도 이제 그냥 아주 그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merci, au revoir. 저 멀리로 향하는, 근데 가다가 꼬마 하나가 와서 쪽지를 전달해 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네요. 우젠네 할머니의 집으로 가. 레이몽한테 온 거네요. 레이몽이 뭔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원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전원에 버려진 집 같은 이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위젠네 할머니인 것 같고요. 물어보겠죠. 편지 받았는데 저 얘기 했습니까? 저 망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강으로 가봐라.
그리고 짐 좀 놓고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놓고 가라고 하고 이제 강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새소리와 더불어. 네, 두 번째 이 마주치는 강이죠. 첫 번째는 영화의 도입부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강입니다. 상당히 그 연결고리가 되면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담배를 피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누워서 저렇게, 바로 그때 마리가 노를 저어서 배에 몸을 싣고 다가오는 거죠. 사실 그 직접 저 노를 젓는다는 거는 직접 운명을 향해 이끌어 간다는 거잖아요. 제일 첫 장면 기억하시면 거기에서 로랑이 얘기하잖아요. 노 만지지 말라고. 그때 나는 너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죽었습니다. 그 마리가 끌어가는 그 운명의 길에 로랑이 있었던 거고, 로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배는 서서히 우리의 주인공인 망다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렇게 이제 잠든 채로 있는 거고요. 그걸 바라보는 마리 역시 저 시선에는 장난기가 가득한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처럼요. 그리고 배를 대고요.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저 지푸라기 같은 걸 해서 저렇게 간지럽히는 귀에다 대고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한 장난이라는 안에 벌써 이제 하나의 살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운명으로 질주해가는 그런 부분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전원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함과, 그리고 그 안에 서서히 다가오는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 자연스럽게 잘 대비가 돼서 이 영화가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새소리와 함께요. 하게 되는데, 그때 비춰진 부분의 모습은 마치 1920, 30년 무성영화 때의 그런 환한 조명으로 좀 비현실적이게 보이는 환상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클로즈업 자체가. 그러면서 바로 이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죠. 하룻밤을 보낸 거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시몬느 시노레를 처음 보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그 치장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황금 투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순간 놀라서 나가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일어나서 있으니 저 할머니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커피 한 잔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아주 그 사랑의 느낌을 듬뿍 담고 할머니에게 부러움까지 안겨주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 숲풀에서 다시 한번 나를 껴안아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또 묘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거리에서 카페로 들어서는 루카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가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이 가게에서 일하던 그 남자가 이제 살해된 거예요. 그리고 사진까지 보여주고요. 그 일하던 점원의 어머니께 드리라고 돈을 이제 각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친절하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와서도 각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이상하죠. 각출을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살짝 얘기했냐면 너 일 잘 처리했지. 이 조직에서 그 사람을 죽인 건데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함에 왜 우리가 내야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뺨 맞은 남자 있죠? 처음에 그 돈 훔쳐서 그 뿌락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마리하고 그 남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망다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좀 심상치 않자 레이몽이 옵니다. 레이몽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너 관심 있는 거는 말이 아니냐. 혹시 내 친구인 망다를 가지고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뭘 만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로랑의 이 시계를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 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 자, 지금 레이몽이 나가고요.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카킬라 뚜이어넘.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가는 저 남자가 한 사람 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레이몽이 와서 그 경고를 한 겁니다. 망다에 대해서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 번에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그 로랑 그 어리석은 로랑 같은 놈한테 너가 왜 빠져있냐 하면서 마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로랑을 너무나 쉽게 망다가 없애줬잖아요. 이제는 망다를 없앨 차례인데 망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레이몽이 하니까 레이몽을 없애버리면서 망다까지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망다를 처리하기 위해서 레이몽을 살인범으로 지금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경찰 보고 잠깐 그 나가서 우리 날도 좋은데 산책이나 할까? 얘기하는 장면인데, 아 그래 당신 뜻대로 하죠 하는데 그 얘기가 이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안에 저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여인의 모습은 저는 생각했을 때 마리에 대한 어떤 상징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좋아하면서. 자, 그 장면에서 바로 그 성당으로 옮겨가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다시 그 장면은 어디로 갈까요?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둘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마치 벌써 망다를 잡기 위해서 지금 좀 전에 레이몽을 일종의 미끼로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함정에 빠지는 그런 카메라의 무브먼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일요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당에서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아마 장례식이겠지 하는데 화난 얼굴을 하면서 보니까 장례식 아니고 결혼식이야 하면서 들어가 보자. 그리고 어린 마치 소년소녀처럼 저렇게 순수한 영혼으로 저 장면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본인한테 그 망다 자체는 이미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죠. 본인은 살인자니까. 그렇지만 계속 시모느 시녀레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로랑하고 춤추고 나서 계속 그 쳐다보잖아요. 뒤를 돌아가면서. 이번에도 뒤를 돌아가면서 계속 그 결혼식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듯이 그런 어떤 작은 디테일이 영화를 이끌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제 영화에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절정에 고조되고 있을 때 항상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저기에서 누군가 옵니다. 누가 옵니까? 자, 너희들 뭐 지금 뭐 신부님 만나고 온 거야? 결혼하려고 하면서 아주 축복해 주는 듯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낚시 안 하잖아, 마리가.
근데 왜 낚싯대 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 낚시를 한다, 낚싯대를 보여준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무브먼트, 여자 사진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들을 잡는, 마치 그게 하나의 그 미끼를 가지고 정에 빠뜨리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연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낚시가 취미인지 몰랐네요. 많이 낚았나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시간 잘 보내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진짜로 낚시의 의미를 보여줄 얘기를 하겠죠. 망다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른 남자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냐면, 레이몽 내 친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레이몽 이러고 나서, 나 그거 잊고 있었네, 레이몽 너의 제일 친한 친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함정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 말 안에. 네, 언제 체포됐냐고 물어보고요. 이해가 어제 그렇게 됐고, 절대 입 열지 않을 거다, 입이 무거워 하면서 뭔가 뉘앙스를 남기면서 저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공격을 받은 망다의 고개 돌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